반갑습니다. 게임 속 물리 엔진의 세계 세종시 공동교육과정 복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게임 속 물리 엔진의 세계 1회차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에 따른 복습 강의이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짧게 진행할게요. 자, 우선 게임 엔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리 엔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2D 엔진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준비물 이야기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게임 엔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렇게 답을 써두었죠. 게임을 만들기 위한 각종 물리, UI, 사운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툴들을 게임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도 해당 툴을 사용해서 쉐이더 등의 기능을 쉽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요. 게임 엔진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종합 엔진처럼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기능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자체 개발 엔진을 만드는 곳도 있고, 혹은 이제 엔진 판매를 위해서, 상용 엔진 판매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엔진들도 있는 만큼 현재는 정말 다양한 게임 엔진들이 이제 시장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게임 엔진 초기랑 중기에는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질 않아서 정글북이나 라이온킹 같이 이제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를, 물리 엔진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게임에 이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스크립트화해서 돌렸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정확하게 게임 엔진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이전에 이전에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 엔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없이, 기존 플랫폼 게임이면 플랫폼 게임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돌려서서 다른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둠이라는 게임에서 ID 테크라는 엔진을 처음으로 내보내게 되면서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개념이 점점 이때부터 정립이 되어서 점점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횡스크롤 게임 엔진부터 이제 둠이나 퀘이크 등 다양한 게임을 이제 자체 엔진으로 구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둠을 만든 회사에서 이제 횡스크롤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위험한 데이브 2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빌드 엔진, 얼리얼 엔진, 주피터 엔진 등 다양한 게임 엔진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다음 이제 2000년대부터 현대까지는 얼리얼 엔진 3부터 시작해서 유니티 엔진, 고도 엔진 등 다양한 엔진들이 시장에 시장에 풀리거나 혹은 자체 엔진으로 구현되거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얼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은 거의 독보적으로 현재까지도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용 엔진 중에서 이제 인디 게임이나 소규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을 많이 쓰고, 이제 좀 중대형 게임이다 그러면 이제 얼리얼 엔진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물리 엔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게임에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행동에 따른 반응이나
상호작용,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간에 서로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충돌을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 현상을 다양하게 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 엔진은 그러한 물리적 현상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3D 영화나 CG 등에도 이 물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지, 물리 엔진뿐만 아니라 사운드 엔진, UI 엔진 등 여러 가지 엔진을 결합해서 3D 영화나 CG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체랑 물체 간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에 이 물리 엔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원래는 PPU라는 그런 제품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GPU로 그 기능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엔진이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광역 탐지, 물체 간 충돌 전체를 감지하는 광역 탐지, 그리고 물체 간 실제 충돌 여부를 인식하는 지역 탐지, 그리고 이를 충돌했으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배울 것은 이제 2D 엔진을 기반으로, 제가 실제 2D 엔진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2D 엔진, 2D 엔진이라기보다는 2D 환경을 기반으로 이제 물리 엔진에서 구현하는 충돌이나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볍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용 엔진이나 오픈소스 무료 툴 없이 저희가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여기 유튜브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 유튜브 링크는 이제 알고도라는 그냥 2D 무료 엔진 중 하나인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준하는 만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번 구현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물리 엔진을 구현해 볼 예정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D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말 오래전부터 2D 엔진은 플랫폼 게임부터 시작해서 퐁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게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 일상 속에 존재했었는데요. 단지 그때 당시엔 엔진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하지 않던 시기였을 뿐이지 2D 엔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랑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메이커나 유니티 2D, RPG 만들기 등 다양한 게임 엔진이 현재도 존재를 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언더테일 같은 게임이라든가 우리 고양이는 장애가 있어요 같은 아주 예전에 인디 게임처럼 만들어진 국산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이 2D로 현재까지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다음 시간부터 준비물을 하나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윈도우, 리눅스, 맥 OS, 안드로이드 등 어떠한 환경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코딩 환경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 그리고 하드웨어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도 괜찮고 그러니까 갤럭시 탭도 상관없고 아이패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키보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S 코드 혹은 VIM 등 사용이 편리한 텍스트 편집기, 빔은 솔직히 사용이 좀 편리하지 않다 보니까 저로서는 VS 코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이런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럼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메모장으로 코딩 가능이라고 써두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활용하기 어렵다. 그럼 온라인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코드 샌드박스라는 곳입니다. 혹은 이제 VS 코드에서도 온라인으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VS 코드에서도 온라인 환경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코드 샌드박스를 살펴볼 텐데요. 코드 샌드박스에는 이제 이 상단에 Try for Free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환경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주어지는데 저희는 바닐라 JS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닐라 JS를 클릭하시면 HTML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소스 코드 폴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덱스에 MJS 그리고 스타일리스, CSS 이렇게 있죠. 여기서 코딩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것이 좀 굳이 이러지 않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VS 코드를 이렇게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VS 코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실 때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스테이블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은 이제 다운로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웹 환경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웹 환경에서도 VS 코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각 주차마다 조금씩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양한 상용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코드에 나온 내용들을 구현하는지 잠깐 활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얼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구현해 볼 것 같습니다. 얼리얼 엔진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설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꼭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때 설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복습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10월 7일은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휴강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10월 14일에 2주차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월 7일 그리고 추석 잘 연휴 동안 푹 쉬시고 10월 7일 건너뛰고 10월 14일 날 2회차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테니 10월 7일 나오지 마시고 10월 14일 날 저희 오프라인 교육 장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